안녕하세요. 사연을 시작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사연 시작해 볼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30년이 훨씬 넘는 긴 세월을 한 남자와 함께 살아왔죠. 그 남자는 제 남편이었고 두 아이의 아버지였어요. 하지만 지금은 과거형으로 말할 수밖에 없네요. 25살에 남편을 만나 연애 3년 만에 결혼했죠. 남편은 성실한 직장인이었고 저는 평범한 대학을 나온 평범한 여자였어요. 결혼 후 첫째 딸 혜진이를 낳고 2년 후에는 둘째 아들 민수를 낳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는 평범하지만 행복한 가정이었다고 생각했어요. 혜진이는 정말 착한 아이였습니다. 어릴 때부터 엄마인 저를 많이 도와주었고 동생도 잘 챙겨주는 누나였죠. 공부도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에 진학했고 졸업 후에는 좋은 직장에 취직했어요. 민수도 착실한 편이었고 두 아이 모두 성인이 되어 각자 좋은 사람을 만나 결혼했습니다. 혜진이는 결혼 후에도 저를 많이 챙겨주었어요. 같은 아파트 단지에서 살면서 자주 왕래를 했죠. 딸은 결혼해서 1년 만에 예쁜 딸 서연이를 낳았는데 제 첫 손녀였어요. 서연이는 정말 예쁘고 똑똑한 아이였습니다. 혜진이와 사위는 맞벌이 부부라서 서연이를 돌봐줄 사람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제가 서연이를 자주 돌봐주게 되었죠. 같은 아파트 단지에 살고 있으니까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오면 제 집으로 와서 간식을 먹고 숙제도 하고 그랬어요. 저는 손녀를 돌보는 게 정말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남편의 태도가 이상해지기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집에 있어도 계속 핸드폰만 보면서 혼자 웃기도 했죠. 뭔가 물어보면 그냥 회사 일이라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저 그런가 보다 했습니다. 그러다가 올해 들어서는 아예 이상한 소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우리 이제 이렇게 사는 것도 지긋지긋하지 않냐는 말을 자주 했어요. 30년이 넘도록 같이 살았으니까 이제 각자 살아보는 게 어떻겠냐고 하더라고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는데 점점 자주 그런 말을 하니까 저도 불안해졌어요. 2달 전 금요일 정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습니다. 서연이가 학교에서 돌아와서 제 집에 와 있었어요. 저는 서연이에게 김치볶음밥을 만들어주고 있었는데 갑자기 남편이 평소보다 일찍 들어온 거였어요.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뭔가 결심을 한 것 같은 표정이었죠. 남편은 서류 봉투를 꺼내더라고요. 이혼 서류였어요. 저는 깜짝 놀랐죠. 설마 했는데 정말로 이혼 서류를 준비해 온 거였어요. 갑자기 서류를 들이밀면서 도장 찍으라고 하더라고요. 재산은 반반이라고 하면서요. 저는 지금 서연이도 있는데 왜 이런 얘기를 하냐고 했지만 남편은 막무가내였어요. 그런데 그때 서연이가 고개를 들더라고요. 이미 다 들은 상태였어요. 서연이가 할아버지는 이제 할머니랑 같이 안 사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서연이가 들었다는 게 너무 당황스러웠어요. 아니라고 어서 밥 먹으라고 했죠. 그런데 서연이가 다시 물었어요. 할아버지는 그럼 이제 그 아줌마랑 같이 살려고 하냐고요. 저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됐어요. 서연이가 지난주에 마트 앞에서 할아버지가 그 할머니랑 팔짱 끼고 가는 걸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 아줌마가 할아버지 팔에 기대는 것도 봤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저는 모든 게 이해됐어요. 남편이 왜 갑자기 이혼을 하자고 했는지, 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는지, 왜 핸드폰만 보면서 웃었는지 말이에요. 남편은 당황해서 서연이가 잘못 본 거라고 그냥 회사 동료였다고 부인했어요. 하지만 서연이는 확신에 차서 말했어요. 분명히 봤다고 그 아줌마가 할아버지한테 뽀뽀도 했다고 했어요. 그때 혜진이가 서연이를 데리러 왔어요. 혜진이는 우리 표정을 보고 무슨 일이냐고 물었어요. 저는 혜진이에게 아빠가 이혼하자고 했는데 다른 여자가 있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그런데 혜진이가 한숨을 쉬더라고요. 아빠한테 아직도 정리 안 했냐고 엄마 모르게 정리하라고 몇 번이나 말했는데 결국 엄마한테 이혼하자고 했냐고 화를 내더라고요. 그러면서 그 나이에 딸뻘 되는 어린 여자한테 미쳐서 그러는 거냐고 소리를 지르더라고요.
그런데 갑자기 남편이 혜진이 뺨을 때렸어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혜진이도 뺨을 만지면서 아빠를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쳐다봤어요. 그때부터 혜진이가 완전히 아빠한테 등을 돌렸어요. 혜진이가 이미 알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왜 저한테 말 안 했냐고 물었어요. 혜진이는 아빠한테 엄마가 알기 전에 깨끗하게 정리하라고 했다고 했어요. 민수도 알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집에서 저만 모르고 있었던 거였어요. 혜진이 말로는 그 여자가 아빠 회사 후배라고 했어요. 혜진이랑 겨우 11살 차이밖에 안 나는 어린 여자였어요. 이혼한 여자라고 했어요. 저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30년을 넘도록 같이 살면서 이런 배신을 당할 줄 몰랐거든요. 그날 밤 남편과 긴 대화를 나누었어요. 남편은 결국 모든 걸 인정했어요. 그 여자와 1년 넘게 만나고 있었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그냥 동료 관계였는데 점점 가까워졌다고 했죠. 미안하다고 했지만 이제 새로운 인생을 살고 싶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정말 화가 났어요. 30년을 넘게 같이 살면서 이런 말을 듣다니요. 그럼 처음부터 솔직하게 말하지 그랬냐고 했어요. 왜 저만 바보로 만드냐고요. 저는 이혼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조건이 있었죠. 재산은 반반이 아니라 당신이 바람을 피웠으니까 저한테 더 많이 달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제가 가져가겠다고 했죠. 남편은 처음에 반대했지만 혜진이와 민수가 제 편을 들어주었어요. 아빠가 잘못했으니까 엄마 말대로 하라고 했어요. 결국 남편은 집과 대부분의 재산을 저에게 넘겨주고 나갔어요. 그 여자 집으로 갔겠죠. 혜진이는 그날 뺨을 맞은 이후로 아빠와 완전히 연을 끊었어요. 민수도 누나한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듣고 나서 아빠 편을 안 들었어요. 이혼 후 처음 몇 달은 정말 힘들었어요. 30년을 넘게 같이 살았는데 갑자기 혼자가 되니까요. 밤에는 잠도 잘 안 왔고 식욕도 없었어요. 제가 인생을 헛살았다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많이 도와주었어요. 특히 혜진이는 거의 매일 안부를 물어보았고 자주 찾아와서 같이 시간을 보냈어요. 민수도 자주 전화를 했고 가끔 찾아와서 이것저것 해주었죠. 서연이도 정말 큰 힘이 되었어요. 할머니가 최고라고 계속 말해주면서 위로해줬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저는 점점 나아졌어요.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죠. 오히려 더 자유로워진 것 같았어요. 남편 눈치를 보지 않고 제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아이들도 저를 더 잘 챙겨주게 되었어요. 혜진이는 주말이 되면 같이 쇼핑도 하고 영화도 보러 갔어요. 민수도 한 달에 한 번씩은 꼭 찾아와서 맛있는 음식을 사주었죠. 그리고 제가 새로운 취미를 찾게 되었어요. 요가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독서 모임에도 참가했어요. 거기서 비슷한 나이의 여자분들과 친해졌어요. 그분들 중에는 저처럼 이혼한 분들도 있었어요. 특히 친해진 분이 있는데 그분도 3년 전에 이혼을 했는데 이제는 정말 행복하게 살고 있다고 했어요. 이혼 후에 오히려 인생이 더 재미있어졌다고 하더라고요. 저희는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차도 마시고 쇼핑도 해요. 가끔은 다른 친구들과 함께 여행도 가고요. 작년에는 제주도에 2박 3일로 다녀왔어요. 정말 오랜만에 마음 편히 쉬다 온 것 같았어요. 올해 봄에는 친구들과 함께 벚꽃 구경을 하러 경주에 다녀왔어요. 정말 아름다웠어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이런 여행을 갈 생각도 못했는데 이제는 제가 하고 싶은 걸 마음껏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가끔 남편 소식을 들어요. 아이들이 가끔 말해주거든요. 남편은 그 여자와 동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식을 올리거나 혼인신고를 하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오래가지 못했어요. 혜진이 말로는 그 여자가 나이 차이를 견디지 못했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몇 개월 만에 그 여자가 더 젊은 남자를 만나서 남편이랑은 끝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남편이 혼자 원룸에서 살고 있대요. 경제적으로도 넉넉하지 않을 텐데 항상 차려주는 밥만 먹다 이제는 할 줄 아는 게 없으니
라면으로 끼니를 때우는 날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도 별로 감정이 없었어요. 오히려 안 됐다는 생각이 들었죠. 하지만 그건 그 사람이 선택한 길이니까요. 몇 달 전에는 정말 우스운 일이 있었어요. 남편이 혜진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저한테 다시 돌아가고 싶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 여자가 떠나고 나서 혼자 사는 게 너무 힘들다고 잘못했다고 빌었다고 해요. 혜진이는 그 전화를 받자마자 끊어버렸대요. 그리고 저한테 말하더라고요. 어린 여자한테 미쳐서 자기 딸 뺨까지 때린 사람이 이제 와서 뭔 소리냐고 절대 용서 못한다고 했어요. 정말 그래요. 저는 지금 정말 행복해요. 처음에는 배신감과 외로움으로 힘들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자유롭고 행복한 것 같아요. 매일 아침 일어나서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요가도 하고 친구들과 차도 마시고 서연이도 돌봐주고요. 아이들도 저를 보고 정말 다행이라고 해요. 혜진이는 엄마가 이렇게 밝아진 게 처음이라고 했어요. 그러고 보니 결혼 생활 30년 넘는 시간 동안 저는 항상 남편 눈치를 보고 살았던 것 같아요. 남편이 좋아할 만한 요리를 하고 남편이 좋아할 만한 옷을 입어야 하고 남편 비위를 맞춰가면서요. 하지만 이제는 그런 게 없어요. 제가 먹고 싶은 걸 먹고 입고 싶은 옷을 입고 만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나요. 정말 자유로워요. 가장 중요한 건 아이들과의 관계가 더 좋아졌다는 거예요. 특히 서연이와의 관계가 더 특별해졌어요. 그 아이는 이제 저를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 생각하는 것 같아요. 학교에서 있었던 일도 다 말해주고 친구들 얘기도 해줘요. 가끔은 엄마한테도 안 하는 얘기를 저한테 해주기도 해요. 얼마 전에 서연이가 요즘 할머니가 항상 웃으니까 좋다고 하더라고요. 요즘 저는 새로운 계획도 세우고 있어요. 내년에는 친구들과 함께 유럽 여행을 가려고 해요. 특히 프랑스와 이탈리아를 가보고 싶어요. 평생 가보고 싶었던 곳들이에요. 남편과 함께 있을 때는 남편이 해외여행을 싫어해서 갈 수 없었거든요. 올해 말에는 손자도 태어날 예정이에요. 민수 부부가 아이를 가졌거든요. 저는 정말 기대돼요. 서연이에 이어서 두 번째 손주가 되는 거니까요. 가끔 생각해보면 그때 서연이가 그 말을 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싶어요. 아마 저는 계속 모르고 살았을 거예요. 남편은 계속 그 여자와 만나면서 저를 속였을 거고 저는 바보처럼 남편을 믿고 살았을 거예요. 아니면 이유도 모른 채 이혼을 당했겠죠. 하지만 서연이가 그 말을 해줘서 진실을 알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인생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어요. 무엇보다 제가 스스로 당당해졌어요. 예전에는 남편 없이는 살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실제로 혼자 살아보니까 전혀 그렇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더 편하고 자유로워요. 친구들도 저를 보고 정말 부러워해요. 특히 남편 때문에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저를 보고 용기를 얻는다고 해요.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시작이 가능하다는 걸 보여줬다고 하더라고요. 앞으로도 계속 행복하게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좋아하는 방식으로 말이에요. 더 이상 누군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 인생을 제가 책임지면서 살아갈 거예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신다면 용기를 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가 들었다고 포기할 필요 없어요. 언제든 새로운 시작이 가능해요. 무엇보다 자녀들이 있다면 그 아이들이 얼마나 큰 힘이 되는지도 알게 될 거예요. 저는 혜진이와 민수 덕분에 이렇게 잘 이겨낼 수 있었어요. 요즘 저는 매일매일이 감사해요.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것 모든 게 감사해요. 그리고 무엇보다 제가 당당하게 살 수 있게 되었다는 게 가장 감사해요. 남편은 저를 버렸지만 저는 더 좋은 인생을 찾았어요. 그 사람이 저에게 해준 마지막 선물인 셈이죠. 비록 그 사람의 의도는 아니었겠지만요. 지금 이 순간도 저는 행복해요. 내일 서연이와 함께 놀이공원에 갈 예정이고 다음 주에는 친구들과 함께 온천 여행을 갈 거예요. 이렇게 매일매일 새로운 일들이 기다리고 있으니까 정말 즐거워요. 예전에는 매일이 똑같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새로워요.
정말 아이들의 순수한 눈은 어른들이 놓치는 진실을 꿰뚫어 본다는 말이 맞는 것 같아요. 서연이가 아니었다면 저는 계속 속고 살았을 거예요. 이제 와서 생각해보니 그때 그 순간이 제 인생의 전환점이었어요. 서연이의 그 한마디로 모든 게 바뀐 거죠. 지금의 저를 보면서 많은 분들이 놀라세요. 이혼 후에 이렇게 밝아질 수 있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말해요. 진실을 아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리고 자신을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요. 30년이 넘게 남편만 생각하며 살았는데 이제는 저 자신을 위해 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살 거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제가 행복한 방식으로요. 정말 감사한 인생이에요. 제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마세요.